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자료 하나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식이라는 건, 투자라는 건, 안타깝지만 모두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잃고, 어떤 사람들은 또 수익을 내고, 그게 일반적이죠. 네, 왜냐면 이제 막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무엇이냐면, 요거는 화폐 공급 대비 이제 인플레이션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흐름이 인플레이션이고, 검은색은 이제 화폐 공급입니다.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대비를 하고, 모두가 다 수익을 낼 수 없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방어적인 부분도 성공할 수 있겠죠.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화폐를 찍어낸 그 과거에 우리 이제 이전에 그 어떤 상황보다 현재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돈들이 엄청나게 풀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유동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풍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유동성이 풍부함을 지나쳐서 이건 미쳐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왔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통화를 발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자, 그럼 자세히 보시면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2001년도에 그 IT 버블이 있었죠. 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버블 당시에 화폐가 어마어마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돈을 풀고 대출을 받아서 뭐 이제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이제 투자 설비를 이제 적극적으로 했던 거겠죠. 이게 화폐가 많이 풀리면 기본적으로 이 화폐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폐를 풀 순 있겠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회수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의 본질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 아시겠지만 이 이후로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이제 모기지 부동산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뒤로 아시다시피 이제 큰 폭 박살이 났었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화폐 발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큰 경제적 문제는 없었어요. 큰 문제는 없었고 계속적으로 거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죠. 이 이후로. 물론 그렇다고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고 이때 이후로 그래도 이제 풀어난 돈들을 덕분에 경기가 살아나고 또 이제 중국 경제도 호황으로 다시 접어들고 그랬었습니다. 이때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봐도 트럼프가 참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줘서 미국에 거의 실업률이 없을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우리 참 괴롭게 하죠. 이 코로나 한 방으로 어, 고용률, 실업률은 이제 뭐 박살이 나버렸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기 시작해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이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하고 설비해서 경제가 좋아져서 대출을 해주고 돈을 푼 게 아니라 마치 어떤 특수한 전시 상황과 비슷하게 그죠? 어떤 특수한 전시 상황과 비슷하게 부득이하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막 실적을 내서 뭐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호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원치 않게 통화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린 거죠. 이 결과는 결국 시장이 그대로 충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보다 이런 것쯤은 또 알고 있으면은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는 거죠. 너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화폐 자체의 가치가 다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발이 될 텐데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을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다른 자산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부동산 요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자산이든 간에 누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 뭐 최고야 안전자산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상승폭이 너무 커버리면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투자 자산이든 마찬가지예요. 안전자산이든 뭐든 상관없이 오르기 시작하면 고점에서 어떤 매물이 생기죠? 투기성 매물이 생깁니다. 묻지마 매수, 감정적인 매수, 가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한탕 뭐 해볼까? 나도 시세 차익 좀 노려볼까? 이런 투기꾼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상투권에서. 그럼 이건 더 이상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탄하지 못한 돈들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곧 폭락으로 이어지고 그 자산 자체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격 자체에. 이해되시죠? 자,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대표적으로 합니다. 금. 근데 금값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화폐 풀린 거에 대비하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럼 많이 올랐으면은 최근에 또 폭락한 적이 있죠. 폭락을 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이제 그 세계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공통 화폐로서의 어떤 역할을 대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이것이 과열되고 지금처럼 이격도를 띄워서 급등해버리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직은 주목받지 않은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제가 봐도 안전자산입니다. 그럼 주식은 아니겠죠. 주식은 당연히 아니고 뭐 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채권이라는 건 수익률이 한정적이니까 정해져 있는 금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만한 돈들이 마구잡이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할 것이 이제 삼성전자 비롯한 뭐죠? 반도체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시세를 조금 많이 반영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 상승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아직은 랠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수익을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보다 전기차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현대차도 오늘 이 큰 롱바디 양봉을 찍어줬죠. 이게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닌 거죠. 이전에 없었던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이건 세력이 꽂아준 겁니다. 이거 무슨 개미들이 이렇게 만듭니까? 개미들이 아무리 사고 팔아도 이 정도예요. 이건 무조건 세력이 만든 겁니다. 롱바디 양봉은 세력이 만들 수밖에 없다. 개미들은 아무리 사고 팔아도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예. 왜냐하면 같이 마음 잡고 돈을 한 번에 투입시켜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장이라는 건. 그래서 이 현대차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현대로템은 철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이 현대 관련된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 얘네들이 또 전기차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범상치가 않아요. 현재.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바이오를 대신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주자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게 어쩌면 초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승 자체가 초입 부근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것은 SK 이노베이션이 25%까지 달성을 시켰습니다. 25%까지. 거래대금은 9천억. 야, 이거 말이 9천억이지. 9천억 거래대금 쏘면서 20% 찍어버리는 주식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다라는 건 이 시장에 지금 세력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와줬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전개가 제가 봤을 때 그 바이든의 공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친중이란 말이죠. 중국과 안 싸워요. 이제 말로는 뭐 중국 제재한다 하고 하긴 하는데 바이든이 저 임명한 그 장관들을 보면은 친중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매몰차게 두들겨 팼죠. 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이거 다 트럼프가 만든 작품입니다.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한창 중국을 깔 때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제재에 대한 반대, 뭐 그 관세에 대한 반대,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기 바이든 측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눌렸던 그동안 이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무역 경쟁, 무역 전쟁 이것들로 인해서 이 눌렸던 것들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량주들이 특별히 지금 이제 유동성까지 더해져서 이것들이 다 회복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참 예상을 전혀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트럼프가 재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보기도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헌을 하긴 했거든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미국의 이득으로 가져오는데 성공을 시켰거든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뭐죠 사전 투표, 그 우편 투표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압승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미국 대선 보면서 야, 트럼프가 그냥 압승했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는 동생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저 바이든이 우편 투표로 완전 뒤집어 버렸다고 해서 저도 매우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진행 중이지 아직도. 자, 아무튼 지금 현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차, 자동차 쪽으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반도체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반도체. 바이오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뭐 박셀 바이오. 야, 이거는 제2의 신라젠인데, 그죠? 야, 이건 제2의 신라젠이에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모양새인데 이런 것도 나와주네요.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고바이오랩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리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런 회사인지 이 기간 안에 파악과 분석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이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물론 호재가 있다고 할 거예요.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뭐 쥐뿔 알지도 못하는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신라젠도 그랬어요.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올라보기도 하고 때려 맞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재료가 중간에 생기기도 하고 이 회사에 대한 검증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쌓여야 돼요. 이 데이터가. 그래야 좀 믿을 만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그 돈들이 이제 장기 투자 자금이 되기도 하고 그 돈들이 딱 받쳐줘서 이제 그 주식의 가격이 정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건 무조건 분위기예요.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건 분위기. 신라젠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시작되면은 어디가 바닥인지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 샀던 사람들 다 팔죠. 왜 이거 붙잡고 있습니까? 다 그거 알고 올라가는 거 다 알고 이제 시세 차익 노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오주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시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요 SK 이노베이션도 에너지인데 SK 그 LG 화학도 한번 봐야겠네요. LG 화학. 그러네요. 화학도 슈팅 때렸네요. 이 에너지 관련주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 정리하면은 지금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이게 소름 돋게 얘네 셋이 이게 코스피를 이게 리드하는 애들이거든요. 글씨 죄송해요. 이해해주세요. 자, 얘네가 코스피를 리드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 기가 막히게 얘네 3박자가 들어왔다라는 건 이건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나스닥도 보면서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딱 정확하게 나스닥이 오를 만한 증시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 얘네도. 그러니까 그 온라인 그리고 전기 이쪽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애들만, 시총 큰 애들만 딱 멱살 잡고 올라가니까 다 따라간 거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초입 부근으로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에너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또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에너지 다음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생각했다가 까먹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지금 그 철도 관련주들도 또 이제 정부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철도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종목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을 만한 거 하나 분석만 하고 마감을 좀 치자고 한다면 녹십자를 오늘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엄청나네요. 녹십자도. 야,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8만원 9만원짜리가 상한가를 찍어버린다라는 건 이게 흔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LG전자 상한가도 그렇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인데,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임 자체가 긴 박스권을 뚫어버린 다음에 강한 수급으로 밀어버렸죠.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입니다. 요게 놀랄만한 차트 모양이긴 하네요. 이것도 자,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녹십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자, 왜 올랐냐? 모더나 코로나 백신 위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녹십자에서 피를 보관하는 일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보관하는 거, 이제 백신이 잘 그 전달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받았다라고 강한 호재네요.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호재, 이제 세계적인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게 이제 위탁을 맡겼다라는 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호재발로 당분간은 상승 랠리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랠리 가능하겠지만 재료상으로 어떤 매출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그 상승폭이 너무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일단 그런 욕심 자체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제 관심 종목도 몇 개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율주행, 예전에 그러니까 한판이란다. 예전에 한 방씩 날렸던 애들이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전기차라든지 한 방씩 날렸던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아무거나 다 보시면 안 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크게 쳤던 애들 위주로 보시면 걔네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파동이 시작이 되면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좀 수익 잘 보시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